네, 상식과 원칙,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국민과 서민의 분노, 그리고 국가의 부름에 목숨을 바친 어부, 그리고 고교생, 그리고 의료 활동에 최선을 다한 교수님, 유가족의 처절한 함성과 함께해온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 사실 이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서 또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희생당한 이 국민들을 의사자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이 저희 말처럼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불철주야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네네. 자,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네. 의사자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네. 지금 이게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간략하게 좀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이 헌신하고 네. 봉사하고 이런 자체가 무의미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현실은. 그게 이제 첫 번째 98 금양호 네. 그것을 한번 지적해 볼게요. 2010년 3월 26일 날인가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고 네. 그 다음에 벌어진 이후에 해군에서 어부들한테 동원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한 그 뭐 시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수습도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어부들이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동원령이 내려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참석했던 98 금영호로 있습니다. 네. 네, 그 금영호는 쌍거리 어선이에요. 배가 두 척이 그 그물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어망이 찢어졌고 그걸 이제 보수하기 위해서 향하던 도중에 파나마 선적이라고 큰 배에 부딪혀 가지고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9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 2분하고 대한민국 국민 7분 해가지고 9분이 다 사망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망했을 때 지금까지도 시신을 2구밖에 못 찾았습니다. 아직도 이제 7구를 못 찾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섰다가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2010년부터 금양호 유가족분들을 도와서 이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언론에서 보니까 네. 이 그 사건이 벌어졌고 이 어부들은 전국이에요. 네. 지방에 다 자기 그 주소가 돼 있고 가족들이 있었던만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인천으로 왔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생활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동사무소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됐고 첫 번째 저희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 그분들을 동사무소에서 모텔을 바꿨어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왜? 모텔에 나가려면 돈이 지출돼야 된답니다.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그것 때문에 하는데 그게 지금 말이 되느냐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실갱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나마 그때 당시에 이제 믿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모텔로 바꿨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분들이 의롭게 돌아가신 거 아니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의제기를 보건복지부에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거고 또 언론에도 크게 났던 이슈였으니까요. 그러면 자, 의사자 지정을 이제 그 신청을 하셨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좀 받아들여졌나요? 어떻게 됐는지 좀. 그게 너무나 웃겼던 게 그때 당시 이제 의사자 지정을 신청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불투명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과정에서 천안함 유족들이 이분들이 의사다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성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그 천안함 유족들이 네. 그 임원진 유족과 임원진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아 이분들한테 예. 그러면 얼마라도 성금을 지원해주자.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천안함 유족들이 배려를 해가지고 예. 1인당 그것도 추석날, 예. 추석 전날 아. 추석이라도 세라고 예. 1인당 2억 6천여만 원씩 음. 통장으로 다 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2억 6천씩 받았거든요. 네. 받고 그 성금으로 받았지만은 네. 계속 이제 의사자는 진행이 됐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연초에 네. 그러니까 2011년 네. 1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뭐 건 3, 4개월 동안 국회를 매일 들락거렸어요. 의사자 지정을 위해서. 예, 그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원인 그 부분에 다 해가지고 일부 법률 개정을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의사자 애우에 관한 법률 있죠. 그게 70년대인가 만들어졌는데 예. 한 번도 개정한 사실이 없었어요. 이야. 아니 잠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 법률이 정확한 법률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자 지정. 의사자 애우에 관한 법률인데 네네. 이게 7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이후에 네. 천안함 사건 전까지 2010년까지 네. 그러니까 한 30년이 됐잖아요. 예. 한 번도 손본 적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예. 시대와 그 계속 변화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의사자가 발생을 하는데 뭘 적용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사자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인색하죠. 관심을 갖고 좀 눈여겨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거에 대한 반증이네요. 결국은. 그렇게 안 했다기보다도 네. 그때 당시만 봐도 그 이후에 이제 태안 해병대 캠프가 나오는데 네, 사건이 2013년 태안 해병대 캠프 그 사건 전후회 할 때까지 예. 세상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의사자 지정하는 담당 공무원이 2명. 의사자나 의사상자 지정을. 아니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네. 게 참 어처구니 없더만요. 그거 보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저희 그 금양호 선원분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그런데 그러면은 의사자 지정이 결국에는 된 거죠? 네. 의사 지정이? 6월 30일경에 네. 그 됐는데 그 된 과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네. 저희가 그 유가족들하고 같이 국회에 있었어요. 네. 그게 오후 3시인가요? 4시쯤에 통과가 됐는데 네. 그 시간 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방해를 했어요. 들어와서. 아, 그 방해라고 하면 어떤? 의사자 지정하면 안 된다. 왜요? 이유가?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이유를 조금만 좀. 예, 그러니까 뭐였는지. 이게 그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고 예. 그 사람들이 향하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의사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우리 유가족보다 국회의원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네. 거기 그러면은 누가 불렀냐 이거예요. 그 사고 현장에 그렇죠. 누가 불러서 생업을 예. 적고 거기 의원들이 돼서- 파견됐냐 이거죠. 그렇죠. 그걸 답해보라. 그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국가가 불러놓고 부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국가가 안 불렀으면 왜 그 자리에 와서 죽게 돼요? 맞습니다. 그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좀 네, 말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네. 그 약칭으로는 의사상자법인데 네. 방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금양호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이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네. 논란이 있어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011년 8월 4일에 법 개정이 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이거는 적용하기로 그냥 법에 넣어버렸어요. 명시를 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해석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뭐 적용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다 보니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범위가 예. 뭐냐면은
구조 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네. 구조 행위 후 구조 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 요청을 받은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 금양호가 그거죠. 구조 요청을 받았던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이게 법이 만들어진 이렇게 막 법을 좀 그 엉망으로 해석하다 보니 예. 국회에서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이런 경우 예. 아마 못을 박자. 그 예. 지자체에서 국가나 지자체 요청에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아마 어선들일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제 뭐 육상에서는 소방대원도 많고 하는데 그렇죠. 배 바다에 사고 나면 주변에 있는 배가 모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 선원들의 네. 기본 예의예요, 서로. 네, 네. 가까이 있는 배가 무조건 가서 구해주는 거. 아. 그렇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에서. 예, 예. 그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 배에서는 무조건 SOS를 치면 네. 가까이 있는 배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모든 그 항로를 변경해서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뭔가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가서 도와주겠다. 아니 이거 자체가 벌써 그 자체가 의사자 예, 지정의 의사자 요건이 지정- 되는 거죠. 맞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저희는 지금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 좀 당혹스러운데 자 그렇게 해서 의사자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께 의사자가 지정이 됐으니까 국가에서 그에 따르는 배상을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애우하고 예, 예. 애우는 그렇게 그 많지가 않아요. 네. 뭐 보니까 굉장히 그 단촐하더라고요. 네, 뭐에 할인해 준는데 네, 별 의미가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좀 올랐고 그때 당시에 2010년도 당시에 약 1억 6천, 네네. 1억 9,600 정도 됐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상금을 지급이 나오는지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게 거부가 되더라고요. 왜요? 지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원인이 뭔가 했더니 그 사람들 주장이 국민성금에서 2억 6천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보상금보다 1억 9,600보다 많기 때문에 네. 지급할 수가 없다. 아니, 아니 그거는 제가 들어도 변호사님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요. 그 예. 의사상자법에 네. 이제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이 그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네.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은 돼 있어요. 근데- 예. 여기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함 유족들이 예. 자발적으로 준 거는 법률에 따라 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국가가 준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근데 거기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예. 너무나 웃기는 게 사랑의 열매에서 돈이 성금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나가는데 네. 사랑의 열매에서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이. 예. 지금 목적이. 지금 목적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천안함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지급하게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이후에 왜 지급이 안 되냐 해가지고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웃기는 게 공문서를 유조했어요. 누가요? 정부에서. 야, 어떤 공문서를 유지했죠? 자기들 회의에서 네. 자기들이 사랑의 열매에 네. 요청을 해가지고 네. 사랑의 열매에서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랑의 열매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네. 개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기들이 언제 그랬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공문서 유주다. 네.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아까 조금 전에 그 이야기 했죠.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까맣게. 근데 법 개정을 하면서 네. 너무나 기절할 뻔했어요. 부칙에다 그걸 넣어놓은 거야. 보건복지부에서 조건이. 이 사람들 보상금을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부칙 지금 찾아보면 없습니다. 왜 없냐? 네. 기한을 1년으로 뒀어. 그리고 그때만 쓰기 네, 쓰기 위해서 그러고 없어진 하기 거예요. 위해서. 그것도 몰랐었어요. 모르고 나중에 계속 그 재판하면서 찾아내니까 그 부칙이 나오더라고. 그럼 이걸 지금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니 이미 끝나버렸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보상금 받지도 못하고 네.
근데 이것만 비는 게 아니고 2002년도 예. 그 서해 연평도 사건 때 네. 그때 사실은 몰랐었어요. 우리는 왜 가족들이 예. 해외로 다 이민 간다고 하고 이민 가버렸나. 그때 3천만 원 지급했다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군인이 죽어도 그 모양인데 일반 사람이 죽으니 이게 개죽음이지. 뭘로 이게 거기다가 또 어느 정도 보건복지부나 이제 정부 행정기관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웃기냐. 네. 사람을 구분합니다. 어부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차별을 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뛰어들어가지고 끝까지 싸우니까 그나마 국회에서 난리를 치고 하니까 의사자 지정이나마 된 거예요 그때. 야, 사실 이게 그 뭐 돈이다가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 의사자를 대하는 그 예우도 좀 이제는 나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좀 변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마찬가지겠죠. 예, 예. 뭐 그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우리가 금양호 사건을 다뤄봤고요. 또 의사자 지원과 관련해서 또 이 사건을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우리 태안에서 있었던 태안 해병대 병영 체험 캠프 사건. 이 사건은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2013년 7월 18일이죠. 태안 해병대 병영 체험 캠프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국가가 안보 교육 강화 일환으로 교육청 지시에 따른 공주 사대부고 2학년 전원 참가를 시키면서 발생했던 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예. 이것은 정확히 해야 돼요. 네. 지금까지도 그때 언론에서 네. 오보를 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상당히 잘못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파헤치는데 저희가 현장을 6번을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모든 그때 당시에 네. 벌어졌던 사항 그러니까 그 우선적으로 충남교육청 네. 그다음에 태안군청 태안해경청 예, 예. 그때 당시는 그게 없어졌었어요. 해경이. 네, 해경이. 네. 근데 거기 그다음에 공주사대부고 예. 보건복지부 한 번씩 내려가면 코스가 그 코스였어요. 네. 다 돌아보고 만나고 계속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보도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보도가 안 됐어요. 마치 태안 해병대 병영 캠프를 네. 학교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참석하다가 사고 난 걸로. 자체적으로 그 뭔가 이 훈련을 여름 하기 캠프로. 위해서 캠프로 간 거다. 네. 야. 그리고 예. 그 이후에 뭐가 또 됐냐면은 네. 이 병영 캠프에 가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걷었어요. 네. 참가비를 예. 전체적으로 걷어가지고 그거의 일부분을 아마 그 교사들한테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좀 준 것 같아요. 좀 뭐 많은 돈도 아니었어요. 그게 비로 그거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너무나 웃기는 게 국가에서 불러가지고 참석하는데 왜 학생들이 돈을 내야 됩니까? 그걸 감춘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2009년부터 이 그 체험 캠프가 안보 교육 차원에서 네. 벌어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MB 정권 때 네. 강력하게 더 강화를 병영 시킨 체험을 거죠. 안보 강화를 시켜라. 그래서 초중고생들 모두 이 체험 캠프에 가도록 해라. 네. 그래가지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가지고 네. 공주사대 부고 2학년 전체가 간 거예요. 198명.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얘네들은 그 충남 교육청 공문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공문에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태안 해병대 병영 체험 예. 여기 가서 체험을 하라고 그것까지 명시돼 있어요. 장소까지 지정해서. 네, 지정돼 있어요. 야. 그럼 태안 그 해병대 병영 캠프라고 하죠. 거기는 어떻게 뭐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인가요? 어떤 사설 기관인가요? 거기? 사설기관인데 네. 국가에 이제 일종의 사설이라 해도 국가에서 예주를 둔 거랑 똑같아요. 거기를 지정해 가지고 예. 거기 가서 해라.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거 네. 관련해서 그 해병대 네.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병영 캠프랄지 이런 거
해병대 이름을 함부로 막 써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 이후로 네. 해병대에서 그 단체 표장이라는 걸 등록을 해가지고 예. 자기들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해병대 마크나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게 지금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우리가 뭐 극기훈련 하면은 해병대를 우선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후죽순 사람 막 있는 거예요. 네, 네. 어찌 보면은 그 안전 관리나 이런 거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리고 극기훈련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뭐 막 그 일부러 뭐 험한 일도 시키고. 군인들도 사실은 정말 하기 힘든 훈련입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염려가 있는데 네. 그 통제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그 해병대가 자기들이 그 표장 사용을 허락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해병대 캠프 그러면 진짜 해병대에서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런 맹점이 있었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 체험을 나섰던 학생들이 예. 정말 여기서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의사자 지정이 제가 봐서는 이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의사자 신청을 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의사자 이제 초에 이제 저희들이 이걸 확인하게 됐던 거고 예. 의사자 지정을 하게 된 게 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유공자가 돼야 돼요. 아, 네. 왜 그러냐면 국가가 불러가지고 예. 그 무슨 교육도 아닌 네. 안보 교육이에요. 그럼 공무원이 자기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공자가 되죠. 유공자가 돼요. 네. 그래서 유공자가 돼야 되는데 저희 확인해 보니까 아까운 학생들 다섯 명이 예. 죽게 됐는데 거기서 한 명만 의사자가 됐더라고요. 아니 5명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의로운 일을 하고 다른 친구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왜 한 명만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 보니까 한 명이 어떻게 의사자 됐는가 했더니 뭐 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A조, B조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 체험이. 근데 80 몇 명인데 네. 거기에 들어가지고 그 이제 물살에 그 현상이 벌어지니까 예. 뭐 서로 예. 어깨 동무하고 서로 이제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해가지고 이 애가 의사자가 됐냐면은 그것을 학생들이 본 사실이 있다. 네. 얘가 빠져나왔는데 예. 갑자기 뛰어들어가가지고 얘들을 구하려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 명에 대해서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사진을 확보하고 있는데 애들이 죽기 10분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보면은 그 5명이 다 똑같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예. 어떻게 한 사람만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서 대열 이탈해가지고 나왔다 다시 들어. 이거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걔네들이 2학년 때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그 이걸 확인하고 있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얘네들을 만났었어요. 네네.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얘네들 부모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네. 공주사대부에 직접 내려가서 강당에서 그때 당시 했던 애들 80여 명을 다 모으려고 했더니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60여 명인가 그 정도가 모여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봤던 대로 이야기해달라. 네. 근데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딱 질문했던 게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라. 네.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그 내용을 썼어요, 자필로. 저희들은 쓰겠습니다. 그때 봤던 내용을. 네. 그래서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깨동무하고 서로 구하려다가 걔네들이 손을 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애들이 산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주사대부가 국립고등학교입니다. 아,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공증을 했어요.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증을 해가지고 그걸 보건복지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확인해보고 해경이랑 다 확인해본 결과 처음 의사자 지정한 것처럼 A처럼 얘네들도 의사자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태안군청에 우리가 직접 못합니다. 태안군청을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태안군청, 충남도, 도청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올라갔어요. 네. 그 올라가지고 심의를 하기 전에 네. 거기서 보건복지부 직원이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내용이 올라가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한다고 내려왔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게 공주사대부고 가가지고 교사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때 낸 애들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다 똑같냐? 아니 사고 났는데 똑같은데 있으면 똑같이. 당연히 목격한 게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잖아요. 예. 누가 이걸 지시했냐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무총장님, 세상에 이게 나랍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뭔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고 있어요. 예. 공주사대부가 대한민국에서 14번째입니다. 예. 그렇게 수재들인데 그 친구들이 뭐 거짓말할 이유도 거짓말 없죠. 이유가 없잖아요. 걔네들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예.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실이 있냐 그랬더니 그거 확인해 보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사람이냐? 당신 자식이 죽어도 이런 짓 할 것이냐? 그랬더니 뭐라 한지 알아요? 뭐 그건 별개고 냉정.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고 심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절당했어요. 거절된 이유는 아니다는 거죠. 그냥 사고사예요, 사고사.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 그래서 더 웃기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로 보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봤죠. 만약에 땅굴이나 다른 체험에 초중고생들이 가가지고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안전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솔자가 책임져야죠. 이게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욕도 안 나와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보훈처에다 전화를 했죠. 예. 혹시 유공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지금 법에는 여기서 말하는 유공자는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군경 이 사람에 한정돼 있대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요? 안 된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이 나라가 도대체 국민을 위한 나라예요? 지금 공무원들을 위한 나라예요? 당연히 국민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인데요. 아니 국민이 희생을 당했으면 나는 이렇게 국민들이 소외돼 가지고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봐요. 이 과정에서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차대한 문제를 여기 보시면은 요 문제에 대해서 네.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라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15분인가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웃기더만요. 당일 뭐 와가지고 내용 좀 보고, 그거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엄청난 사건. 우리가 그 태안해병대 애들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것만 조사하는데 6개월이 넘었었어요. 네. 6번이나 내려가가지고 다 만나고 교육 관계자들 서류 전부 저희하고 만나면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네. 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거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이 부분 잠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의사자 지정 관련해서 심의위원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렇게 활동도 해보셨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심의위원회 네. 활동을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그 심의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이제 오전에 하면은 10시부터 한 12시까지 한달지, 오후에 하면 2시부터 한 5시 정도. 근데 안건이 보통 10건이 넘어요. 야, 그 10건을 하는데 2시간 그러니까 내외예요? 10건이면 적은 네. 거고 보통 통상 안건에 할인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 안건에 대한 자료들을 미리 뭐 심의위원들한테 뭐 배부하는 경우가 제가 했던 때는 이제 배부를 안 했어요. 근데 뭐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배부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안건에 대한 그 외부 심사위원들이죠. 그분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안건 여러 개 올라오면 그 이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안건과 논의가 필요한 안건을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시간 안분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또 현실적인 문제는 외부 심의위원들에 주는 수당이 너무 적어요. 얼마나 돼요?
일단 뭐 10만 원, 2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거의 10만 원이고 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한 20만 원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종합청사가 세종시로 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로 가고 난 다음에 외부 심의위원들을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서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 서울에서. 예.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완전히 뭐 부산이랄지 뭐 광주 이렇게 내려간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들을 못 구해서 네. 회의를 못 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 예.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심의위원들을 공개하라니까 안 하더라고요. 네.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뭐 직업도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문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기억나는 게 의사상자, 그러니까 의사자 말고 의사상자가 한 분이 됐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산불이 났어요. 네. 근데 소방차 가는데 그 소방차 가도록 그 문을 여는데 문을 잡고 있다가 네. 소방차 밀어가지고 넘어졌어요. 네. 의사상자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네. 우리가 볼 때도 이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네. 한번 지기들이 딱 내부적으로 정해버리면은 고입니다. 절대 이것을 안 바꿔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사자, 예. 그 다음에 유족들, 예. 이게 의사자 되고 안 되고보다도 네. 명예거든요. 그렇죠. 명예는 아랑곳 없어요. 지기들이 딱 결정해놓고 그게 아니다. 안 받아주잖아요. 예. 이의제기요? 어림도 없어요. 아니 이럴 때 지금 법률적으로 좀 이의 제기를 어떻게 좀 해서 네. 이런 공무원들을 뭐랄까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상 잘못됐다라는 걸 좀 인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것은 이제 네. 그 절차가 네. 그 이의 신청을 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네. 아니면은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장기간 걸리고 네. 사실 어찌 보면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하신 분인데 자기 비용 들여서 소송을 해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참 참담한 현실이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태안해병대 병영 체험 사고로 희생된 그 학생들 유족들이 예. 행정소송을 네. 지금 하고는 있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네. 이렇게 한번 자기들이 못을 박아놓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예. 일부 이제 교육부에서 아마 그 교육 관계에 돼 있으니까 뭐 금액을 뭐 지불하겠다 어쩌겠다 협상을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그렇게 협상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명예인데 그럼요. 지금 이 사건이 정상적으로 보도가 안 되고 네. 정상적으로 안 감으로 인해서 충남 도민들 가슴에다가 뭐 대못질을 한 거고 네. 공주 사대부고 졸업생 재학생들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켰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특히나 충남 도민들을 하고 공주 사대 졸업생들 네. 이분들은 기만한 행위예요. 이건 모르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네. 알게 되면 이게 지금 가만히 있을 일입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 의사상자 지정이라는 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희생이 정말 헛되지 않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명예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줘야 되는데 오히려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예를 네. 들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포인트가. 네. 자, 2013년 네. 7월 이게 18일 날 예.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네. 이때 보건복지부나 기타 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느끼고 학생들 안전 문제,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체크를 했다면은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재앙이 오려면은 네. 예비로 오는 게 있습니다. 전조현상. 전조현상에. 네. 자, 이때 당시에 이걸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세월호라는 큰 재앙을 가져온 겁니다. 애들이 체험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거 안전 시스템이나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고 이게 잘못됐다고 체크를 했다면은 세월호 수학여행 배를 타고 갈 때 그 안전 매뉴얼, 안전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됐을까요?
왜 세월호라는 그 문제만 크게 놔두고 앞에 이렇게 벌어졌던 특히나 국가가 불러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묵살해버리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거 오늘 방송하면서 찾아봤어요. 네. 헌법 제7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뭔 책임을 집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딱 하다가 자기들 안 되면 주로 써먹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 법대로 소송으로 하세요. 해요. 네, 법대로. 네, 네. 아, 근데 네. 이건 엄격히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네. 민원 제기를 한다가 민원을 할 때 공무원들한테 이것을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좀 요걸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해줘 주십시오 했는데 공무원이 네. 그 민원을 대상으로 이걸 뭐 안 되니까 법대로 하세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공무원이 국민한테 법대로 하라는 소리를 합니까? 본인이 정부가 행정부가 나서서 행정소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법에 부딪혀가지고 못한다. 그래서 이게 법에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국민,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네.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가 행정소송을 해야지 왜 국민들한테 행정소송하라고 그래요? 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이게 국민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해야죠. 국가가 해줘야 되는데. 왜 국민이 민원 제기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해야 됩니까? 네. 이게 무슨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태안 해병대 캠프는 재조명돼야 돼요 이게. 네. 지금이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하고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다면은 이 사건은 반드시 재조명돼야 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신다면 진짜 우리 대통령님 혹시나 이 방송을 우연하게라도 보신다면 진짜 우리 태안 해병대 병영 체험 사고를 통해서 희생된 우리 학생들 명예회복 꼭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 내용을 좀 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이죠. 오후 5시경 서울 강북 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에 이 환자인 박모 씨가 담당 의사인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으셨죠. 임세원 교수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네. 보건복지부에서 11월 1일 날 네. 최종적으로 걔네들이 그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네. 심의를 했는데 보류했던 이유가 의사상자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률에서 정한 타인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네. 없었다는 거예요. 간호인한테 피하라 이게 직접적인 게 아니면 간접적인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이 사람들은 제가 아주 무지해요. 보건복지부 사람들. 왜? 의사 자체 네. 그 자체가 봉사입니다. 음. 그래서 의사분들이나 네. 그다음에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병으로 해가지고 오랜 세월 해가지고 명퇴해가지고 돌아가시면 몰라도 네. 그 과정에서 죽으면 무조건 의사자가 될 권리를 가져요. 그러네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의사자에 예.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공무원들만 해당됩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분이 국립 서울대 병원에 있었다면은 네. 그래도 의사자 보류될까요? 우리는 네. 상식이나 원칙을 너무 뛰어넘고 있어요. 네. 특히나 보건복지부에서 이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의사자 지정에 대해서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고 예. 자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계속 벌어져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 지금 우리 그 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사실 본인이 이 의료 진료 중에 이렇게 그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의사 지정을 안 해주는 경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예,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 의사상자법에 네. 구조행위라는 걸 정의하고 있는데 네. 그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해를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네.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해석 여지를 갖는 게 네. 이 직접적 적극적 행위를 가지고 네. 대부분 이제 의사상자를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게 뭐냐. 그래서 아까 사무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간호사나 다른 병원 직원들을 대피시키다가 사망했다. 네. 그런 경우는 직접적 적극적 행위라고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보면은 좀그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뭐 이 조현병 환자가 간호사한테 직접 흉기를 찌르려고 했을 때 맞고 네. 그분이 뭐 사망하셨다면은 네. 이제 인정될 건데 뭐 그렇지 않고 야 너희 도망가 네. 그랬는데 자기한테 왔다 그러면은 직접적 적정이 아니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왜냐 그리고 이제 그 예. 당시 KBS 예. 뉴스를 내용을 보면은 그 임세영 교수님이 진료실 문 밖에 있던 간호사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치고 예. 간호사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도피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도피를 하다가 중간에 서서 예. 이 조현병 환자가 간호사를 쫓아가는지 예. 나를 쫓아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예. 이거 처음에는 그 조현병 환자가 간호사를 쫓아갔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임세영 교수님 다시 보고 네. 임세영 교수님 다시 쫓아오니까 예. 그걸 확인한 후에 이제 다시 또 도망가다가 이런 변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게 어찌 보면 범인을 자기 쪽으로 유도한 건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그 직접적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만약 임 교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네. 더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은 진짜 네. 더 끔찍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신 이 임 교수님을 의사자 지정으로 하는 거 있어서 야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늘 추구하는 게 상식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내용만 보더라도 이거는 의사자 지정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되지 부분을 않겠나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자꾸 이렇게 상식과 어긋나는 결론을 자꾸 내리려고 할까요? 본인들의 사고에 매몰돼 있어요. 고정돼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 법을 잘한다. 네. 자기들이 그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것은 그 착각이죠. 일종의. 왜 그러냐면은 예.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모든 법은 상식과 원칙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공정, 네. 공정입니다. 그렇죠. 공정하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공정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해. 그 자기들 기준에 맞춰. 예. 그러면 무슨 법이 필요해요?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진짜 한없이 무거워지는데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그 천안함 사태 때 그 구출에 나섰던 금양호 분들은 지금 현재 실종 상태이고 지금 의사자 지정 이분들은 의사자 지정만 된 거죠. 의사자 지정만 되신 거고 그다음에 태안 해병대 병영 체험 캠프를 통해서 희생을 당한 이 학생들 중에는 한 분만 지금 의사자 지정이 된 의사자 거고. 지정이 됐고 이 사건은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예, 재조명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임세영 교수는 지금 의사자 지정이 지금 현재 안 된 상황이고 네,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지금 다시 지금 그러면 요청할 수 있는 제가 건가요? 이제 네. 그 임 교수님 쪽에서 네. 그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이게 안 되면 이제 행정소송을 해야 되지 않냐. 네네. 근데 이야기인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네. 절대 행정소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순간에 네.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판결 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00% 줘요. 왜 지르냐? 법은 근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죠. 예. 문서주의고. 그걸 어떻게 증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 교수님 같은 경우 간호인데 빨리 피해. 예. 이걸 뭔 문서로 만들고 증거로 만듭니까? 그리고 그 간호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옆에서 보고 상황 판단하면 네. 지나가던 개들도 알아요. 그 상황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의사상자를 왜 국가에서 유공자를 만듭니까? 그렇죠.
표본이 되고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안 당했기 때문에 그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왜 깹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의사자하고 누구를 의사상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희생하신 분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어떤 연로한 분이, 노인분이 철도 건널목에 쓰러져 계신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뛰어들었을 때, 그러면 CCTV 증거도 없이, 본 사람도 없이 그냥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면 그분은 그러면 개죽음이죠. 개죽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 법정에서 보면 심증만 가지고도 네. 검사님들 보면 심증만 가지고도 많이 잡더라고요. 그러면은 폭을 좀 넓혀가지고 네. 이게 무슨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는 네. 국민들이 조금만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네. 보면은 그렇게 됐다 하면은 인정해줄 줄 아는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지. 네. 왜 국가가 무슨 놈의 이게 뭡니까? 짜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해요. 네. 그리고 이 나라는 국민들의 주인이에요. 왜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예. 국민들한테 세금 내지 마라 할까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2010년부터 내가 이걸 다루면서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희생당하신 그 고인분들에게 감히 뭐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다뤘던 이 의사상자의 지정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그리고 또 기타 관련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 가족이 이렇게 희생당했다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역지사지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장님 끝까지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이 건 외에도 의사자 지정을 위해서 또 많은 건들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변호사님도 이 관련된 법률 관련해서 좀 많이 좀 힘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저희는 상식과 원칙,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